2024년 3월의 어느 봄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전화를 받았어요. 박순애, 70세.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태석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42세의 늦둥이 아들 태석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무슨 소식이니? 윤정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석이가 39세의 윤정과 결혼한 지 3년, 아이 소식을 기다린 지 너무 오래였거든요. 정말이니? 네,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기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언제야? 몇 개월 됐어? 이제 3개월이에요. 그런데 엄마, 태석이의 목소리에 더 큰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또 뭔 얘기가 있니? 쌍둥이래요. 뭐라고? 쌍둥이에요, 엄마. 아기가 둘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나도 벅찬데 둘이라니. 70세의 쌍둥이 할머니가 되다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태석이가 쌍둥이 아빠가 되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리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태석이 부부가 집으로 왔어요. 윤정이의 배가 조금씩 나온 게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39세의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임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몸은 괜찮니? 힘들지 않고? 조금 입덧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쌍둥이라고 하니 더 조심해야겠어. 내가 뭐라도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때 태석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보세요. 우리 아기들이에요. 흐릿한 초음파 사진 속에 작은 2개의 생명이 보였어요. 아직 성별도 알 수 없는 작은 점들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벌써 이렇게 컸네. 사진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쌍둥이 할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육아 관련 책도 사고 인터넷으로 쌍둥이 키우는 방법도 찾아봤어요. 쌍둥이는 일반 아이들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70세에 인터넷을 배우느라 머리가 아팠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성별을 알 수 있는 검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저도 함께 병원에 따라갔어요. 축하드려요. 아들, 딸 1명씩이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태석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들으셨죠? 아들, 딸 하나씩이래요. 그래, 좋구나. 금동이 옥동이네. 옛날 표현이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들도 딸도 모두 소중한 제 손주들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윤정이가 한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응? 무슨 소리야?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집안을 이어가려면.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딸은 집안을 잇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딸도 좋은 거 아니야? 요즘엔 아들, 딸 구분 안 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태석이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엄마. 아들 하나는 있어야죠. 뭔가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임신 중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넘어갔어요. 몇 주 후 태석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기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들 이름은 준서로 지었어요. 준서? 좋은 이름이네. 딸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제가 물었는데 태석이와 윤정이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딸 이름은 아직 생각 중이에요.
왜? 아들 이름은 벌써 정했으면서 그냥 아들이 첫째니까 먼저 정한 거예요. 첫째? 쌍둥이인데 첫째가 따로 있나요? 쌍둥이면 거의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몇 분 차이는 있잖아요. 먼저 나오는 게 첫째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니. 그럼 딸은 둘째고? 네, 그렇게 되죠. 윤정이의 대답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태석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윤정이가 아기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샀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파란색 용품들이 훨씬 많았어요. 옷도, 장난감도, 이불도 모두 파란색 일색이었어요. 윤정아, 분홍색 것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딸도 있는데. 아, 네. 몇 개 있어요. 보여준 건 겨우 몇 벌의 옷과 작은 인형 하나뿐이었어요. 아들 용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이거로 충분해? 괜찮아요. 어차피 아기 때는 색깔 구분 안 하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태석이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태석아, 아기용품 보니까 아들 것만 많던데. 그래요? 윤정이가 샀는데. 딸 것도 똑같이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윤정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임신 8개월째 베이비 샤워 파티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윤정이의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자리였어요. 준서 왕자님 곧 태어나네. 이제 아들 엄마가 되는 거야. 축하해. 모든 축하 인사가 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딸도 있는데 왜 아들 얘기만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메인이잖아요. 딸은 보너스고. 보너스라고요?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가 보너스라고요? 그때 윤정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아들만 있어도 고마운데 딸까지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게 아니라 똑같이 소중한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벌써 차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손주들이 곧 태어나는데 벌써 걱정이 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칠 후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됐어요. 예정일보다 2주 빨랐어요. 엄마, 병원 가야 해요. 태석이의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석이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건강하게만 나와줬으면. 딸도 건강해야지. 제가 말하자 태석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둘 다요. 둘 다라고 했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3시간 후 드디어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 딸입니다. 간호사가 두 아기를 보여줬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손주들, 작고 작은 두 생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똑같이 빨갛고 똑같이 작고 똑같이 소중한 제 손주들이었어요. 그런데 태석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같은 할머니의 손주인데도 한 아이는 왕자처럼 다른 아이는 투명인간처럼 대우받는 현실을 말이에요. 신생아실에서 처음으로 쌍둥이들을 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나란히 누워있는 작은 두 생명체를 보니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신생아실 안으로 안내해 줬어요. 드디어 제 손주들을 직접 만지고 안아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아직 작으니까. 간호사가 먼저 아들 준서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3.2kg의 작은 몸무게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준서야. 할머니야.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7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딸 안아보세요. 간호사가 딸아이를 가져다 줬어요. 2.8kg로 오빠보다 조금 작았지만 똑같이 예쁘고 소중한 제 손녀였어요. 우리 공주님도. 할머니가 왔어. 딸아이의 작은 코를 살짝 만지니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반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감동적인 순간이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이런 기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겠다고. 그런데 태석이와 윤정이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 어때요?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태석이가 준서를 안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 정말 잘생겼어. 딸도 예쁘고. 제가 딸 얘기를 꺼내자 윤정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딸은 아직 좀 빨갛네요. 나중에 예뻐지겠죠. 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딸만 빨갛다고 하는 걸까요? 둘 다 똑같이 신생아의 모습인데. 병실로 돌아와서 윤정이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태석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석아, 아이들 이름 카드는 언제 만들 거야? 아, 준서 것은 벌써 주문했어요. 딸 것은? 딸 것은 아직 이름을 못 정해서요.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딸 이름을 못 정했다고요? 빨리 정해야지.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네, 빨리 정할게요. 하지만 태석이의 표정에서 급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태석이네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실 텐데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내 손주들인데. 집에 도착해서 아기 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 한쪽에는 파란색으로 꾸며진 준서의 공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흰색 요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윤정아, 딸 침대는 이게 다야? 네, 아직 작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준서에게는 모빌, 장난감, 예쁜 이불까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딸에게는 기본적인 요람만 있었어요. 똑같이 준비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기 때는 구별 못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기가 구별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구별해도 되는 건가요?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준서가 울면 윤정이가 바로 달려갔지만 딸이 울면 조금 있다가 보자고 했어요. 딸도 울고 있는데 괜찮아요. 얘는 울음소리가 약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아기의 울음에 강약이 있나요? 모든 아기의 울음은 똑같이 절실한 거 아닌가요? 수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서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젖을 물렸지만 딸에게는 좀 늦어도 괜찮다며 뒤로 미뤘어요. 윤정아, 둘 다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엄마인데 알아서 할게요. 엄마라고 해서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2주 후 드디어 딸 이름이 정해졌어요. 지은이라고 했어요. 지은이? 좋은 이름이네. 네, 그냥 간단하게 지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준서 이름은 한 달 전부터 고민해서 지었으면서요.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날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구청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준서, 지은이. 쌍둥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태석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기쁨이 반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태석이에게 물어봤어요. 태석아, 솔직히 말해봐. 혹시 딸이 부담스러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럼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지? 차별이 아니라 아들이 좀 더 손이 많이 가서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은이가 더 순한 아기 같은데요. 한 달이 지났을 때 100일 사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서 100일 사진 예약했어요. 지은이 것도 같이? 지은이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쌍둥이인데 100일이 다른가요? 같이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쌍둥이잖아. 어머니, 요즘은 개별로 찍는 게 트렌드예요. 트렌드가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만 찍는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손주들이 벌써 이렇게 다르게 자라고 있어. 이래도 되는 건가? 남편 사진은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윤정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아기들을 보러 온 거였어요. 와, 준서 정말 잘생겼다. 미래의 CEO감이네. 지은이도 있는데 왜 준서만 봐? 제가 말하자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이도 예쁘긴 한데 역시 아들이 더 눈에 들어오죠. 맞아요.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집안의 기둥? 딸은 집안의 뭔가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지은이는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고 준서는 평생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를 벌써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다니.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말하자 윤정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아들이 좀 더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같은 피를 나눈 자식인데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윤정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솔직히 말해줘. 혹시 지은이가 딸이라서 실망했어? 윤정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실망은 아니지만 솔직히 아들이 더 든든한 건 사실이에요. 왜? 나중에 늙으면 아들이 더 챙겨주잖아요. 딸도 똑같이 챙겨주는데 그렇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아들이 더 인정받으니까요. 사회적 인정이 뭐길래 자식을 차별하는 건가요? 윤정아, 두 아이 모두 똑같이 사랑해줘야 해. 사랑하고 있어요, 어머니. 똑같이? 윤정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차별이 당연해지는 순간이라는 걸 아시나요? 한 아이가 왕이 되고 다른 아이가 그림자가 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릴 때 말이에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준서와 지은이의 성장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몸무게나 키의 차이가 아니라 대우의 차이였어요. 어머니, 준서 예방접종 맞으러 가야 해요. 지은이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다음에 맞출게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쌍둥이의 예방접종 스케줄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둘 다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같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각각 몸 상태가 다르니까 따로 맞는 게 나아요. 몸 상태가 다르다고요? 둘 다 건강한 아기들인데요. 결국 준서만 병원에 데려갔어요.
지은이는 집에서 저와 함께 남았어요. 우리 지은이 할머니랑 있자. 지은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오빠와 똑같이 소중한데 왜 늘 뒤로 밀려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태석이가 퇴근하면서 가져온 것도 이상했어요. 준서를 위한 새 장난감과 옷들이었어요. 지은이 것은 없어? 아, 지은이는 아직 안 가지고 놀잖아요. 똑같은 원령인데 왜 준서만 가지고 놀고 지은이는 안 가지고 논다는 걸까요? 둘 다 같은 시기인데 아들이 좀 더 활발해서 장난감이 더 필요해요. 더 활발하다고요? 지은이도 충분히 활발한 아기인데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윤정이가 준서만 데리고 백화점에 간 거예요. 지은이는 왜 안 데려가? 준서 옷 사러 가는 건데 지은이까지 데려가면 힘들어요. 그럼 지은이 옷은 언제 사? 인터넷으로 시킬게요. 준서는 직접 백화점에서 고르고 지은이는 인터넷 쇼핑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태석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태석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엄마. 지은이를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뭐든지 준서 먼저, 준서 위주잖아. 태석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 나중에 집안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지은이는 책임 안 져도 돼? 딸은 나중에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남의 집 사람이라는 말이요. 태서가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소리를 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도 아들이 지내고 부모 봉양도 아들이 하고 요즘은 딸도 다 해줘. 그래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하잖아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기 딸을 차별한다고요? 다음 날 윤정이의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외할머니였죠. 그분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준서가 정말 잘생겼네. 역시 아들은 달라. 지은이도 예쁜데요. 제가 말하자 외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딸은 나중에 시집 보내야 하니까 예쁘기만 하면 돼. 아들은 능력까지 있어야 하지. 능력이요? 아직 4개월 된 아기에게 무슨 능력을 바라는 건가요? 준서는 나중에 의사나 변호사 시킬 거예요. 윤정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지은이는 착하게만 자라면 돼요. 착하게만 자라면 된다고요? 꿈이나 목표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두 아기를 돌보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잠시 외출한 사이였죠. 준서와 지은이를 나란히 재우면서 관찰해 봤어요. 똑같이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소중한 제 손주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까? 혼잣말을 하는데 지은이가 잠시 눈을 떴어요. 제 눈과 마주치더니 방긋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제대로 사랑해 줄게. 그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지은이에게 더 신경을 썼어요. 윤정이가 준서만 챙길 때 저는 지은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말을 걸어줬어요. 할머니는 지은이가 준서만큼 소중해. 하지만 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주 양육자는 윤정이었으니까요. 5개월이 되었을 때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차별이 시작됐어요. 준서 이유식은 유기농으로 직접 만들어서 주고 지은이는 시판 이유식 줘도 돼요. 왜? 둘 다 똑같이 해줘야지. 어머니, 아들은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나중에 체격도 커야 하고. 체격이 커야 한다고요? 지은이는 체격이 작아도 되는 건가요? 영양은 똑같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챙겨주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라고요. 자식을 키우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결국 저는 지은이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서 먹였어요. 윤정이가 안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야, 지은아. 지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왜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6개월이 되었을 때 100일 사진을 찍는 날이 왔어요. 준서만 데리고 스튜디오에 가려고 하는 윤정이를 붙잡았어요. 지은이도 같이 가야지. 어머니, 오늘은 준서만 찍기로 했어요. 왜? 쌍둥이인데 같이 찍어야지. 사진관에서 개별 촬영을 추천했어요. 추천했다고요? 정말일까요? 그럼 지은이는 언제 찍을 거야? 다음에. 기회되면. 다음에 기회되면이라고요? 100일 사진을 다음에 찍는다고요? 결국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지은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준서 위주로 찍고 지은이는 몇 장만 찍을게요. 사진사도 미리 말을 들었는지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찍어주세요. 쌍둥이잖아요. 제가 말하자 윤정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찍으면 비싸져요. 비싸다고요? 자기 딸 사진이 비싸다고요? 결국 쌍둥이 사진 몇 장과 개별 사진을 찍었지만 준서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는데 윤정이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준서 사진은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고 지은이 사진은 작게 해서 방에 걸어야겠어요. 거실에는 준서, 방에는 지은이라고요? 같은 집에 사는 쌍둥이인데 이렇게 구분해야 하나요? 왜 그렇게 따로 걸어야 해? 거실은 손님들이 보는 곳이니까 아들 사진을 걸어야죠. 손님들이 본다고요? 손님들이 딸 사진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다 폭발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70세 할머니도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진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지은이는 평생 그림자로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가 준서만 데리고 소아과에 가려고 하는 걸 봤어요. 지은이는 안 데려가. 준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지은이 건강검진은 언제 받을 거야? 다음에 받을게요. 또 다음에였어요. 지은이에게는 항상 다음에였어요. 안 돼. 지은이도 같이 데려가. 어머니, 괜히 병원에서 감기 옮을 수 있어요. 그럼 지은이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다음 주에 따로 받을게요. 정말로 다음 주에 받을까요? 아니면 또 미룰까요? 약속해. 다음 주에 꼭 받는다고.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윤정이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태석이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아기들을 보러 온 거였어요. 와, 준서 정말 잘생겼네. 아빠 닮았어. 나중에 무슨 일 시킬 거예요? 의사나 변호사요.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관심과 칭찬이 준서에게만 쏟아졌어요. 지은이는 옆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지은이도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말하자 한 동료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지은이도 귀엽네요. 나중에 예쁘게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세요. 또 시집 이야기였어요. 지은이의 미래는 오직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것뿐인가요? 지은이도 의사나 변호사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할머니, 딸은 그냥 착하게 키우시면 돼요. 왜? 딸은 꿈 가지면 안 돼요? 가져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이 더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을 또 들으니 화가 났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태석이와 윤정이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모료 어머니, 지은이 차별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차별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뭐든지 준서 먼저, 준서가 더 중요해.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뭐야? 태석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내가 예민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엄마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똑같이 해줘. 둘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병원도 준서 먼저, 사진도 준서 위주, 장난감도 준서만. 이게 똑같이 하는 거야? 둘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 저희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하려고 해요. 공평하게? 어디가 공평해? 그때 태석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 나중에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니까요. 가문을 이어간다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태서가 지금이 몇 년도인데 가문 타령이야? 엄마,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건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들과 딸의 역할 말이에요. 역할이라고요? 아직 7개월 된 아기들에게 벌써 역할을 정해놓는다고요? 태서가 지은이도 내 딸이야. 똑같은 내 핏줄이라고. 알아요. 하지만 뭐야? 현실적으로 투자 효과를 생각해야죠. 투자 효과라고요? 자식을 키우는 게 투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투자 효과?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내가 감정적이야? 윤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은이를 사랑해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방식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게 방식이야? 차별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교육이라고요? 7개월 된 아기에게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지은이는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거야? 여성스럽게 키우는 거죠. 준서는 리더십 있게 키우고요. 리더십은 남자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여성스러움은 또 뭔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 소리를 지르니 아기들이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기들 깰까요? 깨는 게 어때? 너희가 하는 짓을 보면 울만해. 태석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까지 진정하고 있어야 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사랑해줘. 똑같이 신경 써줘. 똑같이 투자해줘. 엄마,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뭐가 비현실적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서가, 너는 지은이 아빠야. 세상이 어떻든 내가 지은이를 지켜줘야 해.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지켜주는 거야? 차별하는 게? 그때 윤정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간섭하지 마세요. 뭐라고? 저희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간섭하지 말라고요? 제 손주들인데 간섭하지 말라고요? 내 손주들이기도 해. 하지만 엄마는 저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 태석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 윤정이는 아예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걸 피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70년을 살면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쓸쓸했어요.
할머니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자고 말하는 게 예민한 거라고요? 태석이는 어머니 편을 들지도 아내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엄마 좀 참아주세요라고만 했어요. 참으라고요? 70년을 참고 살아온 제가 내 손주들이 차별받는 걸 보고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윤정이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요. 애들 키우는 건 저희 방식이 있는데 자꾸 똑같이 대하라고 하시네요. 아들이랑 딸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것도 모르시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은 나중에 집안을 책임질 텐데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정 어머니의 웃음소리까지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앉아 있는데 태석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잠 안 와요? 태석아. 네, 엄마.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가 밤새 간호했던 거? 네, 기억해요. 그때 엄마가 너한테 아들이니까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말 한 적 있니? 태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죠. 엄마는 그냥 제가 아프니까 간호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 그게 바로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말이다. 제가 손주들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보니 두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잠잘 때도 똑같은 자세로 자더라고요. 작은 손도 작은 발도 심지어 코 고는 소리까지 똑같았어요. 너희들은 똑같이 소중한 우리 가족인데 제가 두 아이의 이불을 고르게 덮어주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뭐 하세요? 윤정이었어요.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이들 이불 덮어주고 있었어.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윤정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 아들 쪽 이불만 다시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딸아이 쪽은 대충 손으로 툭툭 쳤어요. 왜 그렇게 해? 뭐려? 아들만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고 딸은 대충 하는 거 말이야. 시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애들 키우든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간섭? 이게 간섭이야? 네, 간섭이에요. 애들 엄마는 저예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래, 너희가 엄마 아빠야. 그런데 부모라는 게 한쪽만 사랑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시니까 이해 못 하시겠지만 요즘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아들이 나중에 부모 모실 거고 집안 책임질 거잖아요. 그럼 딸은 뭐야? 그냥 키워서 남 주는 물건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맞잖아.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야.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잠들어 있던 두 아이가 깼어요. 딸아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는데 윤정이는 아들부터 안아들었어요. 봐요, 시어머니 때문에 애들 깼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지금도 딸이 먼저 울었는데 아들부터 안는구나. 아, 정말 이러지 마세요. 윤정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아들도 깨서 울기 시작했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태석이가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셔서 애들까지 깼어요. 엄마, 이 시간에 왜 이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태석아, 엄마는 그냥. 엄마, 제발 좀 참아주세요. 윤정이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금이 갔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앞으로 간섭 안 할게. 제가 돌아서는데 윤정이가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두 아이가 차별받는 걸 보고도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에게만 예쁜 옷을 입히는 것도, 딸아이가 울어도 나중에 달래주는 것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어요. 특히 딸아이가 저를 보며 방긋 웃을 때면 이 아이는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는 걸 알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윤정이가 육아 용품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 애들도 조금씩 크니까 물건들도 구분해서 정리해야겠어. 좋은 건 아들 것, 낡은 건 딸 것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이 선물로 준 장난감들도 이건 아들이 가지고 놀기 좋겠네. 이건 딸 줘도 되겠고 하면서 등급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현실적 판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차별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제가 딸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제 목걸이를 만지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이 아이는 아직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우리 공주. 그때 윤정이가 다가와서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갔어요. 시어머니, 애벌은 나빠져요. 자꾸 안아주시면. 버릇? 사랑받는 게 버릇이야? 여자애는 독립심을 길러줘야 해요. 나중에 시집가서 고생 안 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참을성이 무너졌어요. 시집? 이해가 겨우 돌도 안 된 아기인데 벌써 시집 생각을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 현실은 이 두 아이가 둘 다 너희 자식이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윤정이가 당황했나 봐요. 시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이 집에서 70년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자식들을 차별해서 키웠니? 그건 대답해봐. 내가 언제 태석이만 더 예뻐했니? 윤정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태석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윤정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 윤정이가 울고 있던데요. 그래, 나도 매일 울고 있어. 태석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우신다고요? 응. 내 손주들이 차별받는 걸 보면서 매일 울고 있어. 그제야 태석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심한가요? 태석아, 너는 아빠가 되었으니 이제 알아야 할 때야.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 두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집안이 조용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랄까요? 윤정이는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태석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정이가 친구들과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제 방에 있으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저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윤정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왜? 뭐라고 하시는데? 쌍둥이를 똑같이 대하라고 하시는 거야. 아들이랑 딸이 어떻게 똑같아? 친구가 맞장구를 쳤어요. 아, 그러게.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이상해졌어. 현실을 모르시나 봐. 맞아.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더라고.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윤정이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딸은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았어. 쌍둥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둘 다 낳은 거지. 정말? 그럼 지금은 어떤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딸 키우는 건 돈만 들고 나중에 시집 보내면 끝이잖아.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아들 위주로 키울 거야. 딸은 최소한만 투자하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시어머니 반응이 어때?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 별로야. 어차피 며느리가 애 키우는 건데 간섭할 권리 없잖아. 친구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어. 그때 윤정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기억력도 안 좋고 몸도 불편하시잖아. 몇 년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 그것도 그렇네. 시어머니들이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니까. 제 손이 떨렸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언니 하나 더 알려줄까? 뭔데? 우리 시어머니 예전에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도 꿀먹은 벙어리였대. 정말? 어떻게 알았어? 남편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젊을 때 바람 피웠는데 시어머니가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야.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건 50년 전 일이었는데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니. 와, 그럼 참을성이 엄청나네. 참을성이 아니라 그냥 순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조금만 더 세게 나가면 포기할 거야.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럼 이제 편하겠네. 맘대로 해도 되겠다. 응, 그런 셈이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문을 꽝 닫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나 봐요.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잠시 후 윤정이가 제 방 앞에 와서 노크했어요. 시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마음도 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윤정이가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어요. 아, 주무시나 보네.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했어요. 이번엔 목소리를 좀 더 낮춰서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남편 박종수 씨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었어요. 직장 후배 여자와 6개월 동안이나.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렸고 이혼이라는 게 그 시대에는 여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그 남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저는 그때도 조용히 받아줬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일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한 시어머니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니. 제가 평생 참고 견뎌온 것들이 지금은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가 되었다니. 그날 밤 태석이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랬어.
윤정이 친구들 왔다 갔다던데 시끄럽지 않으셨어요? 제가 태석이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싶었어요. 태석아, 너 아빠 얘기 좀 해볼까? 아빠요?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 너 아빠가 젊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니? 태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성실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 성실했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아버지의 과거를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태석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네, 뭐든지요. 너는 정말로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니? 태석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제게는 답이었어요. 물론이죠, 엄마. 둘 다 제 자식인데요. 그럼 왜 집에서는 아들만 신경 쓰는 것 같니?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 없는데. 거짓말이었어요. 태석이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어할 뿐이었죠. 태석아, 엄마가 너를 키울 때 어땠는지 기억나니? 엄마는 정말 잘해주셨죠.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만 잘해줬니? 여동생한테는 소홀했니? 아니요. 누나한테도 똑같이 잘해주셨어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태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요. 뭐가? 윤정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엄마도 계속 뭐라고 하시고 저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평화롭게요? 두 아이 중 하나가 차별받고 있는데 평화라고요? 태석아, 평화라는 게 뭔지 아니? 네. 진짜 평화는 모든 가족이 행복할 때 오는 거야. 누군가 억지로 참고 있으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가짜 안정이야.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5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꺼내서 읽어봤어요. 1975년 3월 15일. 오늘도 그 여자와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1975년 5월 2일. 태석이가 아빠를 찾는다. 아빠는 또 늦게 들어올 것이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 1975년 8월 10일. 드디어 끝났다. 그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용서해 주기로 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들다. 50년 전 제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가족을 위해 참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50년 전에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나가봤는데 윤정이가 딸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왜 우는 거야? 윤정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꾸 깨서 울어요. 아들은 잘 자는데. 저는 딸아이를 보니 기저귀가 젖어 있는 것 같았어요. 기저귀 갈아줬어? 아직요. 잠깐만요. 그런데 윤정이가 기저귀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니 아들 것과 딸 것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아들 것은 손쉬운 곳에, 딸 것은 구석진 곳에.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구나. 윤정아, 왜 기저귀를 따로 두는 거니? 네. 그냥.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차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히 결심이 서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고. 50년 전처럼 혼자 사귀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석이가 회사 야유회로 나간 사이 저는 두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미용실에 간다고 나갔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가 아들이 넘어져서 이마를 살짝 다쳤어요. 피가 조금 났지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도 함께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죠. 70세 할머니가 두 돌 안 된 쌍둥이를 혼자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아들이 괜찮아졌다고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옆에서 딸아이도 오빠를 보고 같이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두 아이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쌍둥이라서 그런지 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어른들이 차별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윤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윤정아, 아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다녀왔어. 뭐요? 많이 다쳤어요? 목소리에 정말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이마에 밴드 하나 붙이고 왔어. 아, 다행이다. 지금 곧 들어갈게요. 그런데 딸아이에 대한 안부는 한마디도 묻지 않더라고요. 같이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도 30분 후 윤정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어디? 우리 아들 어디 다쳤어? 아들을 안아들고 이마를 살펴보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왔어. 그런데 딸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딸아이가 엄마한테 안기려고 팔을 뻗는데도 못 본 척했어요. 윤정아, 딸도 무서웠을 텐데 안아주지 그러니? 아, 네. 그러게요. 그제야 딸아이를 대충 안아줬지만 몇 초 만에 다시 내려놨어요. 저녁에 태석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 이마에 뭐가 붙어 있어? 윤정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다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가 제대로 안 봤다고요? 윤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 한꺼번에 보기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태석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이들 둘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요? 손주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해줬는데 오히려 제 탓이라고 하다니. 태석아, 그럼 앞으로는 엄마가 아이들 보지 않을게.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자는. 아니야. 내가 못 본다는 거잖아. 그럼 안 보면 되지.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서럽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일요일 오후에 윤정이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손주들 보러 온다고요. 저는 인사만 하고 제 방에 있으려고 했는데 거실에서 나는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위야, 아들이 다쳤다면서? 괜찮아? 윤정이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네, 아버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다가 다친 거야? 윤정이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보고 계셨어요. 그때 윤정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나이 드신 분한테 애들 맡기면 안 된다고. 맞아요, 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둘이다 보니까 더 힘드실 거 아니야. 특히 할머니들은
아들 손주만 신경 쓰시려고 하니까 딸은 방치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태석이가 거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저희는 좋은데요. 아니야, 사위야. 요즘은 전문적으로 봐주는 분들도 많고 어린이집도 있잖아. 할머니가 구식으로 키우시면 애들 버릇도 나빠질 수 있어. 구식이라고요?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윤정이 부모님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구식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셨나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정확히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한테 애들 맡기면 안 된다고 구식으로 키운다고 하셨죠? 윤정이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70년을 살면서 뭘 모른다는 거야? 태석이가 말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내 손주들 돌봐주는데 남의 집 사람들이 와서 내가 구식이라고 하는데 진정하라고? 그때 윤정이 아버지가 나섰어요. 사돈댁, 저희가 잘못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죠. 윤정이한테 평소에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알아요. 시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친정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들었어. 윤정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시어머니, 제가 언제 아들만 원했다고 딸은 덤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 내가 다 들었어.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 힘없으니까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도 했죠? 윤정이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야? 50년 전에 내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내가 참았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순하게 넘어갈 거라고 한 것도 들었어. 태석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응, 너 어릴 때 일이야. 6개월 동안 직장 후배와 만났어. 내가 알고도 참았지. 엄마. 그런데 지금 그 일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윤정이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돈댁,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딸이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몰랐다고요? 그때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말하니까 무서웠나 봐요. 딸아이가 더 크게 울었는데 아무도 달래주러 가지 않았어요. 모두 어른들 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딸아이를 안아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그런데 윤정이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애 더 울려요. 제가 달랠게요. 너는 이 아이가 울어도 신경 안 쓰잖아.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어제도 이 아이가 울 때 아들부터 안았잖아. 그건 매번 그래. 밥 먹을 때도, 옷 입힐 때도, 사진 찍을 때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 아이들은 똑같이 소중한 거야. 똑같이 너희 자식이라고. 그때 태석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 내 손주가 차별받고 있는데 왜 필요 없어? 엄마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요? 또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민해? 내가 예민한 거야? 저는 딸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라도 제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럼 태서가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만 예뻐했니? 여동생은 무시했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너도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똑같이 사랑해요. 거짓말. 지금도 딸이 우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 정말로 그랬어요. 아들은 윤정이가 안고 있었지만 딸은 제가 안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때 윤정이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돈댁,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흥분하지 말라고요? 제 손주가 차별받고 있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렇게 큰 소리 내시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건 어른들이 차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두 아이는 쌍둥이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한 아이는 왕자 대우받고 다른 아이는 투명인간 취급받아야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70년을 살면서 이런 차별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시대에도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때 태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현실은 이 두 아이가 모두 우리 가족이라는 거야. 저는 딸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이 아이도 태석이 내 딸이야. 너희 집안의 혈육이라고. 윤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희도 딸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그럼 왜 돌잔치 현수막에 이름도 안 써줬어? 왜 사진도 아들 위주로만 찍어? 왜 기저귀도 따로 두고 옷도 차별해서 입혀?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니까 윤정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너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하지도 않았잖아. 시어머니, 친구들한테 딸은 덤이라고 했잖아. 윤정이가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결심한 상태였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키울게. 네.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어. 너희는 아들만 키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차별해서 키울 거면 아예 나누자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주겠어. 그 순간 딸아이가 제 목을 감싸고 안겼어요. 마치 할머니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저는 그 작은 손길을 느끼면서 확신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키우겠다고 선언한 후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윤정이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고 태석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딸아이 방을 제 방 옆으로 옮기고 아기용품들도 따로 준비했어요. 70세의 할머니가 돌도 안 된 아기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별 속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딸아이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달래야 했고 분유도 타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우리 공주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지? 딸아이가 제게 방긋 웃어줄 때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태석이가 퇴근하고 와서 아들을 보려고 하는데 아들이 계속 딸아이를 찾는 거예요. 엄마, 누나 어디 있어? 응? 누나는 할머니 방에 있어. 누나 보고 싶어. 아들이 제 방으로 기어오더니 딸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도 오빠를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서로를 그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밤 태석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애들이 서로를 많이 찾네요.
그럼 그렇지. 쌍둥이인데. 엄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방법? 저희가, 저희가 바뀌면 안 될까요? 저는 태석이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가 뭔가 깨달은 건가 싶었어요. 바뀐다는 게 뭐야? 정말로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하는 거요. 엄마 말씀대로.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봐온 게 있었거든요. 태서가 말로는 쉽지. 실제로는 어려워. 엄마, 저 정말 바뀔게요. 그때 윤정이도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딸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바뀔 수 있겠어? 네, 바뀔게요. 정말로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게요. 말로만 하면 뭐해? 지금까지 몇 번을 그렇게 말했는데. 윤정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시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로 바뀔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정말로 이렇게 가족이 갈라져야 하나 싶어서요. 윤정아, 내가 정말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 네, 정말로요. 그럼 뭘 어떻게 바꿀 건데? 윤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선 사진부터 다시 찍을게요. 두 아이가 똑같이 나오게. 그리고 옷도 똑같이 예쁜 걸로 입히고 장난감도 공평하게 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네. 겉으로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바뀌어야 해. 윤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구나. 윤정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해줬니? 네. 갑자기 왜요? 대답해봐. 잘해주셨죠. 뭐든지 해주시려고 하시고. 그럼 그때 내 기분이 어땠어? 좋았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딸아이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윤정이가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정말 이 아이도 제 딸이네요. 당연하지. 내가 낳은 딸인데.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좋아. 그럼 한 달만 지켜볼게. 정말로 바뀌는지. 네, 감사해요. 대신 한 번이라도 차별하는 걸 보면 그때는 진짜로 끝이야.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윤정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두 아이를 똑같이 안아주고 뽀뽀해줬어요. 예전에는 아들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딸부터 했어요. 오늘은 우리 공주부터 인사하자. 태석이도 퇴근하면 두 아이를 똑같이 안아주고 놀아줬어요. 아빠 왔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보고 싶었어. 며칠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딸아이 표정도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시험해 볼 일이 생겼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울었거든요. 아들은 배가 고파서, 딸은 기저귀가 젖어서. 예전 같으면 윤정이가 아들부터 돌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기야, 아들 분유 좀 타줄래? 나는 딸 기저귀 갈아줄게. 태석이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알았어. 우리 아들, 잠깐만 기다려.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큰 변화는 2주 후에 왔어요. 윤정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사진 다시 찍어도 될까요? 뭔 사진? 돌잔치 사진요. 두 아이가 같이 나오는 걸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찍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스튜디오에 갔어요.
이번에는 현수막에도 사랑하는 쌍둥이 첫돌이라고 썼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와, 쌍둥이네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둘 다. 윤정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우리 자랑이에요. 둘 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들었구나, 이 말을.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바뀌었다고. 아이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특히 딸아이가 엄마한테 안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두 아이가 바닥에서 함께 놀고 있었고, 태석이와 윤정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윤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저를 깨워주셔서요.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면 됐어. 네, 이제 정말로 알 것 같아요. 두 아이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태석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가 되는 게 뭔지. 그래, 아버지는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때 딸아이가 제게 기어와서 안겼어요. 그리고 할머니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어머, 우리 딸이 할머니라고 했어요. 윤정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 우리 공주가? 아들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기어와서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날 밤 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끝일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두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간단한 말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정말로 똑같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키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게 배우고 장난감도 똑같이 좋아해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두 아이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울면 다른 하나도 따라 울고 하나가 웃으면 같이 웃어요. 할머니 봐요. 우리 쌍둥이들 정말 사이 좋죠? 윤정이가 말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럼 똑같이 사랑받고 자라니까 그렇지. 요즘 윤정이는 육아 모임에서도 자랑이래요. 우리 쌍둥이들 정말 똑같이 예뻐요. 아들도 예쁘고 딸도 예뻐요. 예전에 딸은 덤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딸도 예뻐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어느 날 윤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무슨 실수? 제 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윤정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네, 그럴게요. 어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윤정이가 친구들과 만났는데 친구가 물어봤대요. 너희 쌍둥이 중에 누가 더 예뻐? 그때 윤정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둘 다 똑같이 예뻐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그래도 아들이 더 소중하지 않아? 라고 물었는데 윤정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에요. 정말로 똑같이 소중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태석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아들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면 딸도 있어서 더 좋아요라고 대답한대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거실에는 쌍둥이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액자에. 그리고 장난감 상자도 2개예요. 하나는 아들 것, 하나는 딸 것. 똑같은 걸로요. 옷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옷과 딸 옷이 똑같이 예쁜 걸로 가득해요. 요즘 2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책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제 무릎을 차지하려고 경쟁해요. 할머니, 나부터. 아니야, 누나부터. 그럴 때마다 저는 양쪽 무릎에 하나씩 앉혀줘요. 할머니 무릎은 2개니까 걱정 마. 그러면 2아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행복해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차별이 있어요.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는 집도 있고,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는 집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느껴요.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차별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기억은 평생 남아요. 저는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의 행복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사랑받을 때 온다는 걸. 한 명이라도 소외되면 그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예요. 태석이와 윤정이가 2아이를 똑같이 돌봐주고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을 때요. 그때 저는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가족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꿔보세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한 명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을 똑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몇 배로 돌아와요. 지금 저희 집 쌍둥이들은 19개월이 되었어요.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잘 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똑같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 그리고 아들도 따라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가족의 사랑을 지켜낸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70세의 할머니도 해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2아이가 잘 때 제게 와서 뽀뽀해줘요. 아들도 딸도.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마도 이렇게 기억하겠죠. 우리 할머니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억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